안녕하세요. 펜 방앗간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펜과 잉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만년필 사용자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고민을 하시는 종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만년필 종이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후반부에 필기 목적에 따른 종이별 추천을 해드렸으니 건너뛰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이는 잉크가 뒷면을 뚫고 나오고 또 어떤 종이는 너무 사각거리고 너무 매끄럽고 그렇다고 아무 종이에 쓰자니 거미줄처럼 갈라지면서 번지지 않았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몰스킨 노트에 만년필을 써봤는데 거미줄 현상에 잉크가 종이 뒷면까지 뚫고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통 종이 평량이 높을수록 뒷비침이 적거나 잉크를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평량이 높은 AA 이면지도 써보고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량은 잉크 번짐이나 뒷비침 등을 결정하는 절대적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잉크를 잘 받아주는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사이징이라고 하는 종이 표면 처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그 섬유 밀도와 재질, 잉크 성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아주 미비해요. 다시 말해 평량은 종이 무게만 나타낼 뿐 품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톰보이 리버 종이가 52에서 68 GSM으로 매우 얇지만 잉크를 잘 받아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복사용지 평량이 80 GSM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얇은 거죠. 그래서 무거운 종이도 제대로 코팅되지 않으면 쉽게 번지고 뒷면까지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합이 맞는 종이를 찾으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만년필 종이란 종이는 다 써봤는데요. 결론은 그냥 아무 종이나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필감을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평량보다는 사이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위주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징이랑 간단히 말해서 잉크 흡수력을 조절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섬유의 표면이나 내부에 젤라틴, 전분, 합성수지 등을 여러 재료를 도포해 섬유 사이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건데요. 사이징을 두껍게 할수록 매끄럽고 부드러운 필감이 나오고 잉크가 종이에 바로 흡수되지 않고 종이 위에서 마르기 때문에 잉크 본연의 색채, 쉐이딩, 광택, 잉크테 등을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잉크 흡수력이 느려져서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사이징이 얇을수록 사각거리는 느낌은 나겠지만 잉크가 종이에 빨리 흡수되어서 거미줄 현상이나 뒷번집 현상, 그리고 잉크 발색들이 좋지 않겠죠. 대신 건조가 빨라 빠른 필기를 요구하는 기록이나 왼손잡이 사용자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잉크가 습식인가 건식인가 또는 닙의 두께, 닙의 재질에 따라서 필감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종이라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평량과 사이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리뷰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토모에 리버, 미도리, 로디아, 고쿠요, 아피카, 클레르 퐁텐, 라이플 순입니다. 모두 트위스비 로즈골드 580 만년필과 이로시주쿠 묵향 잉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필감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도 하거니와 그 손끝으로 느끼는 촉감을 영상과 소리만으로 다루기 정말 힘들지만 최대한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징 정도는 인터넷 자료 등을 찾아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잉크 번짐이나 거미줄 현상
뒷비침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모 에리버 노트입니다. 일본 브랜드로 평량은 52 또는 68 GSM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매우 얇아서 노트가 가볍고 휴대성이 좋지만 대신 또 얇으니까 고스팅이 있습니다. 사이징은 최강의 수준이라서 손끝으로 만져만 보아도 비단같이 매우 매끈거려요. 잉크 저항성이 높아서 종이에 빨리 흡수되지 않고 종이 표면에서 마르기 때문에 잉크의 색채, 농담, 잉크테 등을 훌륭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잉크 번짐과 거미줄 현상이 거의 없고 많은 만년필 애호가들이 사랑하지만 단점은 건조 시간이 약간 길어요. 제 1호 시즈쿠 잉크 기준으로 다 마르는데 2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도리 MD 노트입니다. 일본 브랜드로 평량은 80GSM이고 사이즈는 중간 수준인 것 같아요. 잉크가 퍼지지 않고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만년필 잉크에서 번짐이 없고 적당한 마찰감, 저항이 있어서 글씨 제어가 쉽습니다. 단점이라면 속지가 다 드러나는 영질 형태라서요. 자주 들고 다니면 모서리가 찢어지거나 쉽게 닳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를 보하는 커버도 시중에서 따로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로디아 노트입니다. 프랑스 브랜드로 평량은 80에서 90 GSM입니다. 사이징도 중간 수준인 것 같아요. 종이가 부드럽고 잉크 흡수가 적당해서 뒷비침이나 번짐이 적습니다. 필감은 매끄러운 편이긴 하지만 적당한 저항감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필감으로는 미도리 MD처럼 사각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노트패드나 그래프 패드처럼 다양한 내지 옵션이 있어서 학습용 메모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년필 종이계의 국밥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고쿠요 캠퍼스 노트입니다. 고쿠요 문구는 일본 대표 노트 브랜드죠. 평량은 70GSM으로 얇습니다. 사이징은 타 브랜드보다 약한 편인데도 특이하게 표면 처리는 매우 부드럽더라고요. 대부분의 잉크에서 번짐 없이 깨끗하게 필기가 가능하지만 종이가 얇다 보니 이로시 주쿠처럼 그 습시 잉크는 뒷비침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면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조사에서도 이를 아는 듯 뒷장에 줄칸이 없네요. 다섯 번째는 아피카 CD 노트 프리미엄입니다. 일본 브랜드로 평량은 86.5 GSM이며 사이징이 매우 뛰어나서 표면이 매끄럽고 버터 필감을 느낄 수 있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만년필 잉크가 번지거나 비치지 않게 막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토모에 리버 종이와 비슷한 필감이라고 할까요? 일반 복사 용지랑 두께가 비슷해서 너무 두껍지도 않아 넘기기도 편하고요. 적당한 두께감이 있어서 필기 시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레르 퐁텐 노트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이고 평량은 90 GSM, 뭐 일부는 100 GSM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징이 강력하고 우수합니다. 만년필에 최적화되어서 잉크 번짐도 거의 없고 색감 표현이 뛰어납니다. 사이징이 우수하다 보니 필기감은 뭐 말할 것 없이 매우 부드럽고 실키하지만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라이프 노블 노트입니다. 일본 브랜드로 평량은 81.4 GSM입니다. 사이징 수준이 높아서 필감이 매우 부드럽고 만년필 사용 시 번짐이나 뒷비침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정적인 펜감을 유지하고요.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보니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본 방식에 따라 일부 라이프 노트는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 구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 시 중요한 부분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필기 스타일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만약 필사나 서정적 기록, 일기, 잉크 감상 테스트, 쉐이딩, 색상 변화를 즐기고 싶다면 토모에 리버
아피카, CD노트, 클레르퐁텐, 라이프 노블 같은 잉크 저항성이 높은 종이를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버터 필감은 덤입니다. 하지만 학교, 업무, 회의같이 빠르고 실용적 위주의 필기라면 로디아나 고쿠요 캠퍼스 같은 종이가 좋습니다. 필감도 약간 사각거리면서 마찰이 있어서 펜으로 종이를 긁는 맛이 있거든요. 잉크가 적당히 흡수되고 건조 시간도 짧고 뒷비침도 적은 편입니다. 물론 고쿠요 캠퍼스는 이외에 자연스러운 손필기나 내추럴한 질감을 원하신다면 미도리 MD 추천드립니다. 입문자 분들은 고쿠요 캠퍼스나 로디아로 시작하시다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점점 자신만의 필감의 종이를 찾아가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저것 다 사시더라고요. 만년필 종이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스팅이 있는 얇은 종이를 좋아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감이 있는 종이를 더 선호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노트를 구입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찾아가는 여정도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종이를 찾아가는 것도 즐거운 만년필 여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영상에 없는 추천 종이가 있으시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록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워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